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류직모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어떤 작업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어떤 작업 하고 계시는지 편안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류직모라는 이름으로 이제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업사이클링, 리빌딩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소재의 옷감을 가지고 다른 소품들이나 어떤 오브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류직모라는 이제 이름이 사실 네네. 활동명이라고 들었어요. 네. 왜 류직모? 제가 보시다시피 머리가 되게 직모인데 아니 그거일 거라고 어렴풋이 상상은 했는데 진짜일 거라고. 머리가 직모인데 이제 저는 직모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이게 계속 뱉다 보니까 잘 뭔가 내 활동명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래서 다른 활동명들 막 정하고 영어도 써보고 하는데 되게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그때 한번 제가 반삭을 했었어요. 완전 이제 면도기로도 한번 더 밀어가지고 완전 이제 매끈매끈한 이렇게 탁탁 치면 착착 붙는 그런 머리 있잖아요. 고스톱 쳐도 되는. 네, 맞아요. 그 머리를 했다가 이제 머리가 이제 자라는 그 거지존이라고 하죠. 거지존에서 여자친구가 저한테 니 머리 근데 진짜 뻣뻣하다 완전 직모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거 듣더니 한참 고민할 때였어요 그때가. 직모 괜찮은데? 그래서 직모 어때 이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도 괜찮다. 그렇죠. 방직 뭐 이런 느낌. 네, 맞아요. 딱 그 소리 있어요. 모직. 네. 방직물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활동명을 직모에 제 성인 류를 붙여서 류직모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이렇게 활동명이나 예명을 지으면 계속 그 이름으로 불러야 잘 된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류직모 작가님 부르겠습니다. 그 예술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좀 공식 질문이에요, 저희. 네네네. 네,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됐는지. 처음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옷을 입는 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스타일맨이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데 보면 뭐 댄디룩 뭐 이러면서 그런 옷들을 되게 그 옛날 그 감성에 무신사가 나오기 전에. 네, 무신사가 나오기 전에 그 2000년도 중반쯤의 무신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디즐매니아 뭐 이런. 맞아요. 네. 비매. 그런 느낌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옷을 이제 제가 용돈 받은 걸로 조금씩 하나씩 사면서 이제 이런저런 옷을 입어보다가 이제 20살이 되면서부터 그 빈티지 샵이랑 구제 샵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게 7년 전인데 그때는 활성화가 그렇게 많이 부산에는 되어 있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유니크했어요. 그래서 그 느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항상 그 그러니까 같은 옷이죠. 어떻게 보면 같은 옷에 같은 느낌의 옷들만 보다가 빈티지 샵이나 구제 샵에 들어갔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옷이 있다고? 이러면서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빈티지도 많이 사보고, 그리고 빈티지가 원단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부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원단들을 막 보면서 이건 뭘로 만들어졌지? 막 이러면서 이거는 면인가? 같은 면인데 막 달라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서 옷에 대한 또 히스토리 부분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빈티지샵에서 이제 옷 구경을 하는데 처음 봤던 게 그 카라트사의 바지 원단으로 가방을 만든 게 있었어요. 중간 지퍼만 이렇게 열게 돼 있는 포켓 2개 달려.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처음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럼 나도 다른 원단들 사용해서 이렇게 소품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 카라트 저도 참 많이 입었는데 그 원단이 약간 좀 되게 빳빳하고 약간 워크웨어라고. 그렇죠. 네. 진짜 실제로 일을 하셨던 분들의 빈티지샵 가면 이제 그런 라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그럼 가지고 좀 다른 작품으로 만들어 보실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원래 옷에 관심이 있으셨고. 네. 전공이 이쪽이셨나요? 의류학과? 원래는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이제 취미로, 그러니까 취미도 아니죠. 그냥 옷 입는 걸 좋아했던 사회복지학과생이었죠.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아예 진로를 바꿔버릴 생각까지?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막연히 누군가를 돕는 게 좋아서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갔었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고 나서의 저의 생활 패턴이 막 솔직히 누군가에게 비례해서 막 힘들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드리고 싶어요. 다
힘든 일이 각자 있는 거였지만 근데 저는 이제 또 제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었던 거였으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감내하면서 좀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아, 나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과연 누구를 내가 챙겨주고 누구를 케어해주고 누구에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 네, 그런 감정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진로로는 못 가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오시게 됐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로서 네. 이제 예술씬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두렵기도 하고 약간은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한번 그때 이야기를 좀 잠깐 해주시죠.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여기 이 씬에 들어와서 뭔가 내가 생각하는 내 재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여기에 뭔가 재능이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냥 막연히 또 뭔가를 좋아해서 시작하기에는 재고 따져야 될 것들도 그때 너무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는데 이제 막상 진짜 우리가 많이 듣는 말들 있잖아요. 하기 전까지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하고 나니까는 진짜 이거 만드는 거 솔직히 시간 내서 어떻게든 내가 조금 줄여서 만들었으면 되는 건데 핑계였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혼자 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조금 재밌게 내 것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죠. 맞아요. 네. 내 것이 생긴다. 내가 만들었던 거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맞아요. 하는 것들이 좀 엄청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사실 회사를 만들고 네. 인터뷰를 이렇게 컨텐츠를 찍고 뭐 하는 게 어쨌든 세상에 뭔가를 없던 거를 만드는 거니까 그게 되게 중독적이잖아요. 그것도 리빌딩이죠. 그죠.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좀 어떠세요? 예술을 하시면서 이것도 이제 뭐 만드는 것도 창작이고 예술이니까 네. 마냥 행복하고 마냥 재미있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큰 부분이고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이나 왜냐면 제가 뭔가를 재봉틀도 이제 제가 유튜브 보고 독학으로 해서 배우기도 했고 그래서 아직 그 재봉틀에 다루는 스킬들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것들은 하겠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만드는 그 디자인의 원단들이 대부분 데님 아니면 이제 캔버스 천이라고 해서 좀 두꺼운 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아무래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업용 미싱을 들이기엔 비용도 너무 비싸고 무서운 필터 같은 것도 장착을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은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공업용 어떻게 보면 그 전동 그 싱거에서 나온 가정용보다 한 단계 위인 중공업용 미싱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소음은 물론 덜하지만 이게 힘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이제 박음질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디자인이 생각처럼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제 느낌대로 이제 보완을 시켜본 거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갖춘 후에 이제 그런 느낌들을 내는 거는 정말 아이덴티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느낌으로 무마하려는 거는 저는 제 프라이드에는 제 자존심에는 허락이 안 돼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브랜드를 런칭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은 제가 사용하는 원단들 자체가 다 어떤 브랜드에서 가져온 원단들이다 보니까 이제 저만의 아이덴티티는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디자인이 그런데 제 브랜드로 되기에는 조금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나중에는 이제 제가 만약에 디자인이나 이런 걸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제 패턴을 만들고 제 도안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는 브랜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지금 그러면 작품을 어쨌든 판매를 하셔야 어쨌든 수익도 되시니까. 네, 네. 그렇죠. 목적은 판매는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은 판매는 아닌데 근데 판매도 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얼핏 그냥 든 생각이지만 네. 그렇게 레퍼런스를 쌓고 이제 본인만의 디자인을 쌓고 이렇게 좀 이름도 좀 알려지고 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브랜드화가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제가 봤을 저도 그 때는. 생각은 하고 네. 있어요. 그렇게 되시면 이제 뭐 아까 이제 고민하셨던 작품이냐 상품이냐의 고민도 조금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기도 하고요. 네. 이건 이제 해줄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예술 쪽
을 처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다른 쪽의 길을 걷다가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맞아. 뭐 그런 분들이 되게 막연하고 되게 두렵고 똑같이 느끼셨던 것처럼 뭐 그런 감정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혹시? 일단은 자신이 지금 물론 본업이 있고 이제 좋아하는 취미로 하는 일이 뭐 두 개로 나뉜다면은 저는 그거를 잃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물론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만약에 내가 시간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뭐 여건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본업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에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그럴 때도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뭐 바로 뛰어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저의 경우인 것 같고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잃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자기가 가진 그 가치나 그 탤런트가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조금이라도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그런 상황이 나한테 찾아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내가 읽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하는 거는 완전히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전공자분들이 이제 이런 예술 쪽이나 이런 씬에 들어온다고 하시면 저는 들어오는데 고민이 많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그런다 하시면은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업을 할 때 제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으면은 그 어떤 원단이 상관없이 일단은 만들어서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제 거기서 조금 정형화된 이제 저의 기술들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작업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품이 이쁘게 나왔을 때겠죠. 근데 이쁘게 나왔다는 게 저한테는 생각하지도 못한 게 나왔을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의도를 하고 만들기는 하겠지만 완전 다른 무드의 작품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색감은 똑같은데 위치라든지 그런 게 훨씬 더 이쁘게 나오는 경우들이거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처음에는 환경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했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가진 원단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들을 가지고 대부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잘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더 자주 알고 더 깊게 알게 되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제 우리 폐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쓰레기가 되어서 처리가 되지 않는 쓰레기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이제 제가 가진 옷감들이랑 접목을 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헌옷 자체도 뭐 불에 태우면 타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건데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에 이제 업사이클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니까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작품에 가까운가 상품에 가까운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작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 그게 또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작품을 만들면서 엄청 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제가 만든 작품에 대한 히스토리 정도는 담으면서 작업을 해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정해야 되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시작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비전공자고 이제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제가 좋아하긴 했거든요. 옷 입는 걸 좋아하고 색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고 그 옷에 담긴 역사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를 취미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상이랑 현실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마찰이 생기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이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겨내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제가 좋아하고 이상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마찰이 조금 심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공자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재능이 있을까? 과연 내가 이거를 뭐 어렸을 때부터 원래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좀 뭔가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창의성, 예술 쪽에서는 창의성이 조금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만의 스킬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껏 해야 뭐 해봤자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작하기 전이 가장 힘들었고, 지금은 굉장히 행복한 상태입니다. 예술이란 할 수 없다 생각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관이 어느 정도 있는 건데, 모두가 어떤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진짜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황이나 이런 시스템, 자기한테 주어진 시스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일과 점점 멀어져 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인 거에 어쩔 수 없이 치중이 되다 보니까 내가 좋아했던 거는 이미 저 밑으로 가버리는 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냥 다 제쳐두고 한 번쯤은 갑자기 이제 누워서 이제 자다가 눈 딱 떠오르고 아이씨 안 되겠다, 해봐야겠다 해서 한번 해보면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걸 해서 내가 보여줬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실패라는 단어를 쓰긴 그렇지만 그걸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일단 제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지금 당장 해봤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 생각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